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해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진상조사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부족했던 조사 기한을 확보한 건 다행인데요. 하지만 정부중앙위원회 심사에서 희생자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각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순 11구 사건으로 허정태 씨는 3명 중 2명의 작은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교단에 섰던 아버지의 형제들은 군경에게 연행돼 경찰서로 가던 중 마을 고개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무고하면서도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관양경찰서 조사받으러 간다 해가지고 무슨 일 제해서 사살하고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폭망을 해버린 거죠. 이름 말할 수 없어요. 70여 년이 지나서야 희생자 유족 결정을 통보받았지만 허 씨 가족의 한 맺힌 응어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 남은 작은 아버지도 체포돼 이적죄로 7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심사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재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앙위원회가 직접적 죄목이 여순 사건이 아닌 한국전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형님 돌아가시지 동생 돌아가시지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동족이라고 죽이려고 이제 되는 게 그냥 피신행위도 이제 피해자 같은 피해자죠. 이렇게 최종 심사기관인 중앙위에서 희생자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은 51건. 재심에서 인용된 건 3건에 불과합니다. 전남도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 중앙위에서 바뀐 겁니다.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와 중앙위 간의 심사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공식적인 심사 기준표는 없는데 이제 저희 실무위원회에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사 기준표를 만들었어요. 대부분 서면으로 열린 여순사건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에 대해 어떤 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위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유족 대표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11차 위원회에서도 17건이 기각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역 매장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광양, 순천, 순천풍덕, 목포점 등 홈플러스 매장 4곳이 영업 중이며 회사 측은 회생 절차 개시와 상관없이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순천 풍덕점은 오는 2027년 상반기 폐점 예정입니다. 홈플러스는 어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라남도가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누리집이나 전남신용보증재단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매월 납입하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서시장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26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선 박람회 개막을 앞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도시 여건 변화와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내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여수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체계는 1999년 이후 수차례 부분 개편만 이뤄졌을 뿐 26년째 전체 62개 노선의 92%인 57개 노선이 서시장을 경유하는 원도심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웅천, 중림, 소재지구 택지 개발이나 거북선대교와 엑스포대로 등 각종 도로 개설, 인구나 상권의 이동 같은 도시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만원버스, 낮에는 황제버스라고 할 정도로 시내버스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연간 250억 원에 이르는 여수시의 시내버스 지원 예산은 해마다 50억 원 가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여수시는 26년 만에 첫 전면 개편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용역 진행 상황과는 별도로
일찌감치 주민 설명회도 시작했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은 지선, 간선버스 노선 연계와 간선 직행버스 도입 등 승객 편의를 우선으로 시내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콩나물 버스가 되든지 이런 상황인데요. 첨두버스를 도입해서 출퇴근 시간만 이렇게 살짝 운영해주는 탄력적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용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고 시간대별 배차 간격도 달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구간별로 인구수 대비해서 배차 간격을 정률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소 지역이면 30분마다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이 배차 간격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전략되는 재원이 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시민들을 위한 버스 정기권 도입이나 환승 지역 화물 도우미 배치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올 연말까지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안이 마련되면 노선도 수정과 준비 작업을 거쳐 섬 박람회 개막 이전인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적극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여수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화학물질 제조업과 합성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등이 현재 위기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전남도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정부가 5월 초까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지정하면 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 금융, 재정, R&D, 고용 안정에 대한 지원과 함께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고흥군이 오는 11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고흥에 주소를 둔 6만 5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182억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읍면사무소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지급하고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은 4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전남 관내 학교들의 성면 철거 공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여수와 순천 등 전남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6개 학교에서 성면이 남아있거나 폐기물 반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성면 제거 공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는 여수의 한 초등학교가 무성면 학교로 분류됐지만 이번 조사에서 교실 천장이 성면 텍스로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교육부가 학교의 위법 사항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산업 인력 부족은 지역 소멸 위기에 닥친 전남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응해 지역의 산업 현장 인재로 성장할 해외 유학생들을 선발하고 직업 교육에 나섰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장에 단연 눈길을 끄는 학생. AI 전문가라는 꿈을 안고 쿠바에서 건너온 라셀 모야 에르난데스 양입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제 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처럼 미래의 지역 산업 현장 인재를 꿈꾸며 전남을 찾은 유학생은 모두 77명. 쿠바와 몽골, 베트남 등 5개 국가의 학생들이 AI와 디자인, 농업과 간호 등 다양한 직업 교육을 받기 위해 전남 5개 직업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AI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잘 그려서 그래서 선택했어요. 이 학교에서 본격적인 유학 생활을 시작하는 24명의 해외 인재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선생님과 선배들도 꿈을 안고 찾아온 학생들을 반깁니다. 옆에서 다들 많이 잘 챙겨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친구들한테 물어봐주고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강화를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전국 지역별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이 가장 높은 전남에서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이 본격 시작된 겁니다.
전남교육청은 나아가 강진의 폐교 부지를 활용해 가칭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를 해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지역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 공사에 들어간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는 국내 이주 배경 학생과 해외 인재 등 90명의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 3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서울 이랜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1점을 획득했습니다. 전남은 지난 1일 서울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라운드에서 후반전 하남의 동점골로 서울 이랜드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전남은 1승 1무로 현재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는 8일 안산 그리너스 FC와 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인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도로건설용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 등이며 지원 금액은 승용차의 경우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으로 차종, 연식, 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